지금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독립적인, 아니 당당한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의지해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휠체어 대신 당신의 두 다리로 걷고 싶으시다면, 약병이 아닌 여행 가방을 들고 싶으시다면, 다음 5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신체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년의 삶,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 통장이라는 혁명적 건강 비법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80대에도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놀아주며 여행을 즐기는 활기찬 노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병원 침대와 약물, 그리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 67세입니다. 최근 건강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을 많이 마시면 수명이 줄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노년기에 포도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있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우리 노년층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의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 친구 김민수 65세에게 했더니 그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100세 시대를 위한 근육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지라고 말하더군요. 김민수의 말에 처음엔 의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노년을 위해 근육을 저축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평소 그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체육관에 다니며 근력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을 물으니 젊었을 때부터 근육 통장에 꾸준히 저축해왔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노년층 건강의 핵심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80대를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니까요. 요즘 의학용어로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총 수명 중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10년, 20년을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존 상태는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노년기 신체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돌봄 비용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우리를 돌봐야 하는 상황, 또는 고액의 요양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공원에서 오랜 친구 이서영 66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서영은 은퇴 후 노인건강 관련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현 씨,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인지 자극도 줄어들고, 그러면 우울증과 식욕 저하로 이어져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서영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집에만 있었을 때 활동량이 줄어들자 의욕도 함께 떨어지고 식욕도 감소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신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해도 뇌의 해마 부분이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또 근력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향상된다고 해요. 이서영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활동 감소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운동은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인 항우울제이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여러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약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의 말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적당한 취미 생활이 없어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고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걷기, 근력 운동 등 전반적인 신체 활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서영과 헤어진 후 저는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분씩이라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집 주변 한 바퀴를 돌기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한 달 만에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씩 나아졌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정말 몸이 움직이니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최지훈 45세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60대 이상에게는 맞춤형 운동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근력 유지를 위한 계획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연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이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수중 운동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지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하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최지훈 선생님은 제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10초간 유지하기,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기 등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죠.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근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동작이 느리고 체력도 부족해 부끄러웠지만 최지훈 선생님은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또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중 이윤자 70세 할머니는 3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꾸준한 운동으로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박종현 72세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이 있음에도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을 시작해 체중이 10kg 줄고 혈압약 용량도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최지훈 선생님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운동 부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체 근력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다리이기 때문이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계단 오르기, 이동하기 등 모든 일상 활동의 기본이 하체 근력입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도 증가하고 이동성이 제한되어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년 약 30%가 낙상을 경험하고 한 번 넘어진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절반 정도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낙상 예방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하체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 유지입니다. 최지훈 선생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 일어나도 괜찮아요.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벽에 기대어 무릎을 굽혔다 펴는 스쿼트도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면서 또 TV를 보면서 틈틈이 이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최지훈 선생님은 상체와 코어 근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체 근력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데 필요하고 코어 근력은 자세 유지와 균형에 핵심적입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요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벽팔굽혀 펴기와 누워서 하는 복부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최지훈 선생님은 무게보다는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노인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항 운동은 꼭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병이나 쌀 봉지처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째,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표정이 밝아졌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니 등이 더 펴졌고 자세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이상 난간을 꽉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최지훈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없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영양사로 일하는 강도윤 50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강도윤 선생님에게 단백질 섭취에 대해 물어보니 60세 이상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1.215개 단백질이 권장된다고 하더군요. 정연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보다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한 육류, 생선, 유제품이 좋아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루 3끼에 균등하게 나누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평소 아침은 간단히 빵이나 죽만 먹고 저녁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자 강도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침에도 삶은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 우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드셔야 해요. 근육 합성은 수문의 시간 일어나지만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2032 정도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도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식단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나 육류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적응되었고 실제로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전에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도윤 선생님은 또한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도 강조하셨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이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런 경우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도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왔었습니다. 강도윤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윤 선생님은 또한 요즘 유행하는 소식, 절식, 간헐적 단식이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은 영양실조와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보다는 영양 균형과 근육량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노년기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백질 파우더나 균형 영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식사량을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체중 증가가 걱정되어 식사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체중계보다는 거울과 옷의 맞음새, 그리고 일상활동에서 느끼는 에너지 수준이 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강도윤 선생님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계란, 통조림 참치, 그릭 요거트, 견과류 등은 조리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큰 분량의 국이나 찌개를 만들어 냉동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근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다음 날 장을 보러 가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근육 통장에 꾸준히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운동과 영양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면서 저는 몸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제 친구 황현우 68세처럼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붙는다며 좌절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황현우는 저보다 더 열심히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 지역 병원에서 내분 미전문의로 일하시는 김미래 박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미래 박사님은 황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검진을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황현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비타민 D도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김미래 박사님은 60대 이상의 근육 발달에는 수면, 스트레스, 영양, 호르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성의 경우 60대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 크게 감소하는 남성 갱년기가 심화되고 여성은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근육량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근육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호르몬 보충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래 박사님은 현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며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특히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들은 근력이 더 약하고 낙상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매일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김미래 박사님은 또한 노년기 약물 복용과 근육 건강의 관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이나 특정 고혈압 약물은 근육 피로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운동 후 비정상적인 근육통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종류나 용량 조절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황현우의 경우 김미래 박사님은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습니다. 또한 호르몬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더라도 운동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미래 박사님과의 상담은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고 비타민 D 결핍이 발견되어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도 약간 저하되어 있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미래 박사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대사율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쳐 운동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르몬 균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니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피로가 덜하고 근력도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서 일상생활이 한결 활기차졌습니다. 이전에는 오후가 되면 무기력해졌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까지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 다니던 김 선생님 72세이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복지관에 나타났을 때 그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의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유나 55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나 선생님은 은퇴 후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연 어르신,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근육 손실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울감은 신체 활동 의욕을 떨어뜨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유나 선생님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통증, 수면장애, 식욕 감소, 피로감 등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강 관리 방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나 선생님은 특히 수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접적으로 근육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동안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나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호흡 조절에도 좋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노래하며 느끼는 유대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송 선생님 71세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봉사활동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 선생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저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1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유나 선생님의 조언대로 명상과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점차 잡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들 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기며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연 씨가 몇 살 젊어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체형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배가 들어가고 자세가 바로 펴져 키가 커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돌았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언젠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근육 통장 관리를 생활화했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서 하는 근력 운동, 매일 아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제 노후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설명서가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립의 상징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제 67세인 저는 앞으로 20에서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제가 근육 통장에 얼마나 꾸준히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 더욱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근육을 저축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건강을 가꾸어 나갑시다. 100세 시대, 우리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